자, 서울중앙지검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이 브리핑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고, 근데 우리는 하려고 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해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재청구는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러한 검찰의 브리핑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계속해 논란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검찰이 또다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했던 또 다른 계좌주 중에서도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만 이렇게 뭔가의 특별한 혜택을 본 게 아니다, 그리고 부실 수사를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마저도 지금 거짓인 게 또다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난 다음날 검찰이 공개한 압수영장에서 21년 9월 6일 날에 계좌가 동원된 이모 씨를 주가 조작의 관계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어떤 주거지와 휴대전화, PC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내역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해당 계좌 주인인 이 씨의 경우 이제 김건희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포가, 그 주포 이 씨 있죠. 주포 이 씨가 검찰에 진술했던 그 주가 조작 패밀리, 그러니까 즉 김건희와 함께 블랙펄 패밀리라고 지목받았던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또 권오수 소개로 1차 주포인 이 씨랑 연결이 돼서 그 계좌를 맡겼던 점도 동일합니다. 김건희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이 씨는 2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겼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적받는 요소들, 수익 약정과 원금 보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10년에 주포 이 씨가 앞서 말씀드린 계좌주 이 씨에게도 4,200만 원을 보내고요, 김건희에게도 4,700만 원의 사실상 원금 보장의 목적, 이로 인해서 이걸 그 비용을 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손실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줬다, 이런 의혹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 그 송금 사실도 지금 이 계좌주 이 씨에게 똑같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이 그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거래를 통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봤던 것처럼 이 씨의 경우도 25억 원의 수익을 봤다라는 것도 역시나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에도 함께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이 투자자로도 함께 이름을 올렸던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검찰이 몰랐냐라는 건데, 다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당시 수사 보고서에서 권오수, 김건희, 모친 최은순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계좌주 이씨 역시도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한겨레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지금 주가 조작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20억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송금을 했던 당시에 21년 9월 검찰이 수사보고서에서 해당 20억 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도이치모터스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계좌주 이씨,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등의 관계를 앞서 있던 것처럼 긴밀한 관계로 이때 기록을 한 겁니다. 장기간의 거액의 돈거래를 지속했던 사업 파트너로서 특정할 수 있는, 즉 주가 조작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미 파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문제는 그런 이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주가 조작의 관계자로 특정까지 했고요. 그리고 두 차례 검찰에 불러서 소환조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 진술까지도 세웠고요. 그런데 정작 통정 매매 거래로 2심 법원이 판단한 98건의 거래, 그 중에 절반 가까이나 되는 47건의 거래가 김건희 명의의 계좌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그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던 데다가 심지어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해서 못했다라는 거짓말까지 드러나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고 그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경호처 부속 건물에 검사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하는 황제 출장 조사 논란으로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 조사한 척 떼우면서 온갖 특혜를 김건희한테 다 몰아줘 놓고서는 억지스럽게 무혐의를 주고 나니까 검찰도 스스로가 논리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거짓 해명이 계속해서 발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공범들과 금전 사정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실제로 매우 의심스러운 자금이 오고 갔다라는 점, 결국에는 주가 조작에 있어서 깊게 관여한 사실이 특정되는 이러한 수상한 자금의 흐름과 관계성에
이게 매우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 조정을 몰랐다라고 판단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검찰의 주장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봐주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이거 납득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질 않습니까? 그럴싸한 해명도 못 내놓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위한 법무법인을 자처하고 있는 걸 넘어서 사실상 범행을 돕고 있는 거죠. 완벽한 범죄로, 그러니까 이제 확인될 수 없는, 수사선상에서도 포착될 수 없는 범죄인 것 마냥 매듭 짓고 끝내겠다, 면죄부 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